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7개 증권사 손실액 220억 확정, 당국은 2, 3개월 내에 배상안 결론 낸다. 네, 첫 번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 H지수, 즉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 연계 증권 ELS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됐다라는 소식이죠. 상반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금액의 홍콩 H지수 ELS가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부진에 홍콩 H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손실액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LS는 3년 안에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주는 파생 상품입니다. 만기 평가일에 한 개 기초지수라도 수익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미 손실이 확정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홍콩 H지수를 포함해 유로스톡스 50과 S&P 500, 삼성전자 등 3개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수의 조합을 기초자산으로 3년 전 발행된 물량질입니다. 이 홍콩 H지수 ELS 발행 상위 7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3년 전 발행한 물량이 292억 원에 달해 가장 많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이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순으로 손실이 크다라는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통해 불안전 판매를 들여다본 후에 올해 3개월 내에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홍콩 H지수 ELS는 증권사를 통해 발행했지만 은행을 통해 판매돼 공지에서 빠진 상품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게 만기가 도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관리에 미흡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금감원은 투자자 책임 역시 함께 따질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항공주가 일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 급락, 수송 증가에 날아오르는 항공주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제유가 급락과 여객, 화물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항공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둔했었던 화물 수요까지 반등세가 뚜렷합니다. 수에즈 운하 통행이 중단된 영향으로 항공 화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시선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주하나항공 역시 어제 호재의 추가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의 인수를 도전한다는 소식인데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가합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항공은 화물사업부 인수를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실제 인수 여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일제히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어부산은 7% 넘게 급등했고요. 제주항공은 6.96%, 70% 가까운 급등세를 함께 연출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6.61%, 진에어가 4%, 대한항공 역시도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3%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네, WTI 가격은 3개월 새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객과 화물 수요 역시 반등세가 뚜렷하고요. 에어부산 등 하루 만에 7%가 넘게 급등하는 등 어제의 환기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0조 흑자, 반도체, AI, 스마트폰까지 올해 영업이익 35조 넘본다. 우선 삼성전자 어제 어닝 쇼크를 보여줬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3개 분기 연속해서 상승 곡선을 유지해 나갔다라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반등 신호를 오히려 확인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즉 DS 부문은 올해 HBM 등 고부가 D램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조 원대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곧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돼 출시될 갤럭시 S24. 스마트폰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서 쌍끌이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업계는 올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은 글로벌 TV 그리고 가전 수요 부진에 이어진 데다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 효과가 감소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DDR4 등 구형 제품의 재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등도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조 단위의 적자 역시도 함께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불황을 뚫고 올해 본격적인 반등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감산 효과에 더해서 반도체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엿봤고요. 생성형 AI발 고성능치 수요 역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AI가 탑재될 갤럭시 S24 역시도 함께 크게 실적을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증권가는 4분기까지 구조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역시 함께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CS2024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삼성과 LG 바로 옆에 부스를 차린 중국, 칩셋 자체 제작한 AI TV로 반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중국 TCL과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CS2024에서 나란히 인공지능 TV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시관 옆에 부스를 차렸고 같은 날 언론 대상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 TV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자 이에 따른 반격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에도 멈추지 않는 중국의 AI 공세에 한국 테크 업계가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거세진 중국 기술 공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개막 선언과 함께 TCL, 하이센스는 자체 제작 기술을 활용한 적용으로 맞불을 놓았고요. 미국 제재를 피해서 우회망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CS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류 로봇, 조종성 없앤 무인주행 트랙터의 기립박수.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두산 역시 이번에 CES에서 큰 기립박수를 얻어냈다라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CS2024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4년 만에 참가한 두산그룹은 미디어데이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주요 계열사들의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는데요. AI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등 계열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의 자랑, 두산 밥캣은 업계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 전기 굴절식 트랙터를 공개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AI 탑재 로봇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터빈, 소형 모듈 원전, 풍력 발전 등 에너지 솔루션 계획 역시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함께 두산그룹의 첫 미디어데이를 맞아 러닝머신 재활용 분류 로봇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솔루션 역시 공개가 됐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고부가 가치 선박 집중, 체질 개선의 속도 조절 분석도 이번에는 선박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우선 삼성중공업은 이르면 상반기 2건의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두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만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초대형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연이어서 상선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고요. 액화 석유가스, 암모니아 운반선 4척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의 경우는 경쟁사의 활약 대비해 수주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의 수주 부진 원인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 인수 이후에 돈벌이가 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 집중하고 있는데 다만 인수 이후 통합 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역시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한화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상풍력과 함정 사업에 집중하면서 가장 규모가 큰 상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은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한화오션은 수익 국대화를 통해서 영향이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인수 이후에 통합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우려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엔지니어링에 힘을 실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꾀한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지켜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혜주까지 함께 찾아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